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론들. 저 공모주가 완전 완벽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뜨겁게 부활해서 저도 당황스러울 지경인데요. 아마도 기름들도 야 이거 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떠한 녀석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녀석을 우리가 또 청약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청약할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무려 5개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도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톰테크, 저 기릿은 6개를 받았고 한 주당 9,000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첫날 데이터를 보면 고무가 11,000원, 시초가가 18,890원, 고가가 24,400원, 종가가 19,060원으로 종가에 매도했더라도 한 주당 8,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저 기릿은 바로 매도해서 총 51,0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야, 오랜만에 보는 5만원짜리 신사임당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의 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동인기현입니다. 데이터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저 기릿은 패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으면 공모가 3만원, 시초가 37,000원, 고가 35,950원, 종가 29,150원으로 1월 상이긴 하지만 잘 팔았다면 한 주당 5,000원의 수익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의 수는 6개월짜리가 67%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아입니다. 요 녀석이 진짜 다크호스였죠. 저 기릿은 데이터가 좋지 않아서 패스를 했는데 요 에코라는 이름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공모가 34,700원, 시초가 46,100원, 고가는 62,300원으로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89,000원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청약하신 기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내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호의 수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금요일날 상장했고 저 기릿은 3개를 받았고요. 공모가는 7,000원, 시초가는 16,600원, 고가는 19,790원, 종가는 18,300원으로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가가 160%로 끝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기릿은 시초가 매도를 해서 28,600원의 수익을 거뒀고, 오른쪽에 3개월짜리가 3.9%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 리소스, 요 녀석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 기릿은 한 개를 받았고 공모가 17,000원, 시초가 29,500원, 고가가 52,300원에 종가가 52,300원으로 종가가 무려 20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 정도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친구 월요일도 더 올라가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냥 여기까지 봤을 때 야 지금 공모주가 물 들어왔다, 대박이다 대박, 물반 고기반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기릿은 아쉽게도 시초가 매도를 해서 12,000원 밖에 수익을 거두지 못했지만, 하지만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공모주 분위기가 바뀌었다. 처음에 매도하는 것보다 나중에 매도하는 게 수익이 더 클 수 있다. 그러한 흐름을 읽으시고 조금 늦게 매도하셨다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 리소스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보유의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상장 기업을 한번 봤는데, 일단 저 기린만 하더라도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야 이거는 발매도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9만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청약하셨다면 10만원이 훌쩍 넘는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분위기가 좋으면 당연히 최소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그냥 뚝 떨어지진 않겠죠. 앞으로 12월까지는 좀 따뜻하겠구나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뭐가 있는지. 기업 2개와 스펙 3개가 있었네요. 첫 번째 에이텀입니다. 데이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저 기릿은 평일에 기름들에게 번복 한번 했죠. 아 이거는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 기릿은 청약해서 한 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얼마나 안 좋았길래 처음에는 청약을 안 하려고 했냐 라고 봤더니 기간 수혜축이 130대 1, 그 다음에 의무 가격은 0.4%,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공모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증거금이 무려 2.3조 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성공하는 공모주 있죠. 막 2배, 3배 가는 애들. 그 정도의 돈이 몰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균등 배정 수량도 0.7개밖에 안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친구 기간 수혜축이나 이런 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962억. 그 다음에 유통 비율은 25%라 상장 당일날 240억밖에 안 풀린다는 거.
이거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 기리스는 한 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공모주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친구도 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Y바이오 로직스. 저 기리스는 청약을 했고요. 이 친구도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너무나 뜨겁고 바이오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균등 배정 수량이 1.9개밖에 안 돼서 혹시나 한 개를 받았다면은 야 이거 수수료 3,000원 내고 나면 뭐가 남을까라는 고민은 해볼 수 있습니다. 꼭꼭꼭 대박 터져서 모든 기름들이 수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증거금은 1.4조 원이 몰렸고 시가총액은 1,300억, 유통금액은 396억, 그리고 이 친구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혹시나 상장 당일날 안 좋을 확률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야 어차피 내가 잃어봐야 그냥 한 주당 900원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며칠 정도 들고 가보자 라는 전략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공모주가 처음보다 그 다음날이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만약에 처음에 안 좋다면은 그 부분을 기대하고 들고 가시다가 한 일주일이 지나도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때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환매 청구권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은 다음 주 영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펙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NH 스펙 30호, 교보 스펙 15호, 그 다음에 삼성 스펙 9호가 있었는데 저 기리스는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스펙도 걔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 다 청약을 하려고 했으나 이거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확인했을 때 NH 있고 삼성 있고 교보 있었나 하고 이제 어플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교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리스는 오케이 교보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젠가요? 교보 스펙을 청약하려고 딱 켰는데 그게 교보 교보 증권이 아니라 교보 문고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기리 정말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패스가 되었다는 거. 그런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교보 스펙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예상 균등도 가장 낮았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의미가 되는데 혹시나 제가 청약한 NH 스펙이랑 삼성 스펙은 재미없고 교보만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스펙도 요즘 들어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보도록 할게요. AS텍, 에이텀, NH스펙 30호. 자, AS텍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상장일은 11월 28일 화요일, 기관수의 측은 600대 1, 그 다음에 의무 확약은 14%, 균등 배정 수량은 0.48개로 두 분 중에 한 분만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그 못 받은 한 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나저나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뭔가 기관수의 측 괜찮죠. 증거금 무려 6.7조나 몰렸죠. 유통금액은 300억밖에 안 되죠. 모든 데이터가 이제 위로 가겠다라고 외치고 있고 게다가 공모가도 높아요. 28,000원. 이 정도면은 뭐 2배만 간다고 하더라도 2만원이 훌쩍 넘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배정 받으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킨 그냥 따놓은 당상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매도 전략은 똑같습니다. 저처럼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초가 매도가 가장 좋다. 익절은 항상 옳다. 어제 그리고 누가 이제 익절은 항상 옳다를 줄여가지고 익항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익항올 잊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매도하려고 해도 고점에서 매도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맞출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공모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주식 사가지고 그거 그냥 고점에서 계속 팔다 보면은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청조 정도의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항올 절대 잊지 마시고 좋은 가격이 오면은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S텍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요즘 들어서 분위기는 처음보다 종가가 더 높은 모습이 나타나며 혹시나 처음에 좀 지지부진하면은 중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던지 아니면 뭐 그 다음날에 올라가던지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몇 프로면은 그냥 팔고 거기까지 안 가면은 거기에 그냥 매도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그럼에도 안 팔렸다 그러면은 뭐 다음날 뭐 1시쯤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에이텀. 이 친구는 데이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기리슨 청약에서 한 개를 받았고요. 유통금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장 당일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 공모주 데이터가 안 좋은 친구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평소 같았으면 본전치기도 힘든 그런 기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은 흐름이 안 나타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공모주 분위기가 많이 돌아왔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10%, 120%, 20%, 130%, 50%, 73%, 3% 이런 식으로 좀 낮은 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세 가지 에코아이 80%,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160%, 그린 리소스 200%로 쭉쭉쭉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오는 공모주 마다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KNS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뭘 청약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미리 공부했죠. KNS 신영증권에서 진행하는 기업이 있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데 공모가 밴드 상단 22,000원을 초과해 23,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좋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뭐하는 기업인데 KNS는 2차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이고 원통형 배터리 전류 차단 장치 CID라고 부른다고 해요. 요 자동화 장비를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높은 연구개발 투자와 고도화된 설계 기술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게 장점이라고 하고 또한 LG엔솔, 삼성 SDI, SK온, 중국 등 다각화된 판매 경로가 장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다는 거 매우 큰 장점이 당연히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공모 자금을 받아서는 어디에 쓰는가? 치킨 사 먹나 봤더니 그건 아니고 베트남에 투자해서 2차전지 장비 부품 가공 그리고 장비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등 모든 형태를 포괄할 수 있고 게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 기업의 장점은 문어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실적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23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은 살짝은 아쉽긴 합니다. 괴물 같은 성장세는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 이 부분은 매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데이터가 어땠나? 대박입니다. 기관 1934건이 청약을 했고 96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욕심도 안 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25,000원 이상 이렇게 써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공모가 다른 기업이었으면 25,000원 했거든요. 그런데 신영증권 KNS 욕심 많이 안 냈네요. 23,000원으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의무 확약 없는 게 뭐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0%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장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신영증권 이 친구 지금 만들면은 청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쉽게도 KNS는 이미 신영증권이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고 기르분들이 지금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청약, 기간 수혜측은 960대 1, 그 다음에 1934건, 의무 확약은 10%, 아주 나이스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올해 중 가장 베스트 데이터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을 정도죠. 다만 아쉬운 거는 균등 매장 물량이 93,000개, 신영증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만 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 개 받기도 조금 어렵다는 게 살짝은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데이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예상 시총도 893억, 유통 물량 예정치는 18%밖에 안 됩니다. 진짜 대박이죠? 상장 당일날 200억도 안 풀리는 그런 기업이 데이터도 좋고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다. 야, 이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상상 이상 그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 듯 합니다. 무조건 가족 계좌까지 전부 다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LS 머티리얼즈. 일단 이름은 마음에 듭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에코 머티리얼즈. 그 친구랑 뭐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했을 때 BGF 에코 머티리얼즈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녀석도 뭐 타이밍도 좋고 이름도 좋다라는 평가 정도는 내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많습니다. 키움, KB, 이베스트, 하이, NH 5개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증권사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 뭐하는 기업인가? LS 머티리얼즈는 올해 마지막 중어급 공모주라고 하고요.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나저나 울트라 커패시터가 뭐냐? 바로 수명이 길고 출력이 강하며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러면은 이거 뭐 2000유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보다 낮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존 배터리처럼 하려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부피를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력으로 인해 전기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게다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전기차는 저렴이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울트라 커패시터가 바로 쓰이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신경 안 쓰는 그런 차에는 당연히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람보르기니가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출력이 강하다는 이러한 장점을 사용해서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람보르기니도 19대인가 그게 만든 게 끝이었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차세대 2차전지라고 불리기만 한다는 거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최근까지 2번의 증권 신고서 정정이 있었고 40%에 달하는 구주 매출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전부 다 울트라 커패시터입니다. 가득가득 완벽하게 그냥 이 정도면 이름을 바꿔도 되겠죠. LS 울트라 커패시터로 그 정도로 여기에 진심입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 쭉쭉쭉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다만 작년보다 올해는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녀석을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아직까지 차세대 2차전지라는 그런 이름값이 있긴 하지만 요즘 들어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는 일단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 평가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다른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1200억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기대하면서 데이터가 나빠도 청약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시가총액도 크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쁘면 이 친구만큼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기간수 예측 결과 목요일날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또다시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상장, 그 다음에 이번 주 청약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공모주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블루 엠텍, DS 단석 요 두 개가 끝인가 보니까 요즘 공모주가 좋은 게 마지막 불꽃이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